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원생명과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참 시간을 좀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하면 좀 과감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뭐 도박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좀 과감한 선택이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서 세력이 나갔다, 뭐 반등이 나올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이런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한 파동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도 중요해요. 지금 현재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보여지는 자리는 딱 두 군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하면 매수, 뭐 손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좀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하락이 여기까지 2만 원 그러니까 3만 원이죠. 3만 원, 2만 원 후반 이렇게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저는 지금 위치는 나쁘지 않거든요. 네,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위치상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차트에 대한 흐름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서 매매해 봐라 라고 한다라고 하면 딱 두 번입니다. 이 자리 이렇게 좀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위치상은 나쁘진 않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챙기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투자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기로 큰 수익을 보기 위한 그런 투자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자리를 매매하셔도 전혀 상관없다. 다만 좀 안 좋은 것까지도 생각하셔야죠.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위치에 대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위치이고요.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HLB 제약을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5일선을 보는 게 맞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5일선 이탈됐을 때까지도 상관은 없다. 다만 어디까지 볼 거냐. 딱 잘라서 봐야 된다. 뭐 어떤 예를 들면 이전에 있었던 윗꼬리 아랫꼬리 기준 이런 식으로 잘라낼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봐서 밑으로 이렇게 볼 것이냐 이런 기준만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대로 빨리 올리지 못하면 이건 빠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보유할 수 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 한 20% 정도는 좀 밀린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자 상승 반등이 빨리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엑스마이오는 지금 보시면 다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지금 자 반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습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습이 아주 정확하고 정상적인 흐름이죠. 이런 모습이. 그래서 뭐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뭐 횡보해서 살짝 밀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빠지든지 이게 패턴이 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승이냐 횡보냐 하락이냐 뭐 당연히 세 개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 내용이 아니죠. 그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지금 와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 여기 이렇게 빠졌을 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하지만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는 것 이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 대한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하락에 대한 위치 하락을 했을 때의 다음 자리를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 자리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조금 밀리고 나서 이렇게 뭐 밀린다든지 뭐 이런 모양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유를 하는 게 맞죠. 아니면 저점 매수를 해서 수익 챙기신다든지. 근데 대부분 고점에 있는 지금 손실 중이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가 좀 크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빠진 거, 그러니까 손실 본 것을 이양 손실 났으니까 더 손실을 봐라 이게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손실을 보고 계시지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흐름, 그러니까 계속 빠지고 있는데 홀딩하십시오라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이미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기다려도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반등이 실패하면 현금화 매도 전략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현대바이오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를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로는 얘기하지만 손절을 오늘 쳤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이 종목을 봤으면 들어갔을 거예요. 처음에. 근데 몇 프로 오르고 나서 자, 뭐 제 매매를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서 손절 쳤어요. 여기서 딱 손절 치니까 바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절을 쳤지만 흐름상과 그리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 윗꼬리가 생긴 이유는 앞에 저항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바로 앞에뿐만이 아니라 자 보세요.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위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니까 저는 매수를 들어간 게 여기까지 터치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릴 거다라고 생각해서 중간에 들어갔는데 매수하자마자 살짝 밀리길래 겁이 나서 빠르게 손절을 쳤는데 바로 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위치가 이제 바로 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이렇게 좀 올라오고 저항이 있다라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조금씩 올라가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저는 괜찮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풍제약도 나쁘지 않아요. 신풍제약도 보면 사실 저도 사실 욕심이 조금 나는 위치이긴 해요. 지금 자리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반등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수급을 불러 일으키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기준 이탈만 없다라고 하면 한 20% 이상 그렇게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자 좀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하락이 안 나와야 되죠.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리를 지키고 올라와야 돼요. 일단 그 모습을 보면서 매매를 하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하지 않는 위험한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는 제가 손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바이오는 뭐 스크래핑 갑자기 스크래핑 생각이 안 나요. 스크래핑을 해서 손절은 났지만 흐름상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매매를 제가 매매할 수 있는 그리고 매매해도 된다라고 판단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수익을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난다라고 확실성이 없는 것뿐이지 위험한 자리라든지 뭐 나쁜 악재만 없다라고 하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현대차 잠깐 볼게요. 현대차도 질문을 주셨는데 현대차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하는 자리가 맞아요. 지금 보시면 자 이 위치는 기술적 반등이 꼭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시장도 그렇고 모두 그래요.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게 혹시라도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만약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저점이 깨지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빠질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 중이시라든지 아니면 뭐 매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손절은 잘 잡으셔야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으면 손절을 하지 않으면 한 아무리 현대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위치상에서 20%까지도 저는 빠진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밀리면요. 지금 밀리면 말씀드린 겁니다. 뭐 지금 뭐 바로 빠진다가 아니라 밀리면 그렇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부분만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